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우선 그 고등교육 현지수를 보겠는데요. 아까 이인원 회장님께서 우리나라가 그 고등교육에서 2위라 그러셨는데 그거는 고등교육 이수율에서는 우리가 2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 경쟁력은 우리가 IMD에서 평가하는 거에 보면은 26위인데요. 60개 중에서 교육 경쟁력은 53위로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저 말이 시사한 바가 대단히 큽니다. 세계적으로 각종 신용 평가 기관에서는 더블에 해서 7개 국가 안에 들었는데 왜 교육 경쟁력은 이렇게 아직 낮을까? 이거는 우리 그 교육자들 특히 총장님들께서 같이 풀어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우리 그 고등교육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팩터를 정리하면은요. 지나친 등록금 의존도가 사실 그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지요. 그래서 학생 수가 감소하면 이제 뭐냐 재정적인 문제가 바로 직결되고요. 대학 전공과 사회 수요의 미스매치. 이거는 그 동안에 그다음에 이제 대학 연구와 기업이 필요한 연구의 불일치를 포함해서 대학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덜 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고민을 지금은 치열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정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프라임 사업은 사실은 대학이 스스로 해야 될 개혁과 변화를 오죽 답답하면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게 하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대학이 변화 개혁에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대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세월이 갈수록 과학기술은 발전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간성이 지금 그 교육에 있어서 소홀히 다뤄지는 것 이게 우리가 당면한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챌린지는 교육 수요자 구조 변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사회 및 정부 정책의 압박이라든가 학사 구조 유연성 기업 등등인데 하나하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023년도까지 정원 16만 명을 줄여서 40만 명 수준을 하겠다는데요. 저는 그것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995년 출생자 수, 2014년 대학 입학생입니다. 71만 5천 명이었습니다. 출생자 수가. 그런데 2005년 출생자 수, 즉 2024년 대학 입학의 그 대상자인데요. 출생자 수가 43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2024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대학 입학 그 지원자 수가 약 30만 명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40만 명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그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대학도 그 고령화 사회 시스템에 맞도록 재교육이라든가 또는 은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평생 교육관으로 변형이 돼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은 우리나라 학과의 수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습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고는 전공 체계가 우리나라 대학의 어떤 그 구조 개혁이라든가 변화의 모습 추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과가 그 교육과 연구, 즉 학문을 같이 하는 학문 공동체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학과에 소속돼 있는데 학생들의 소속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학과라는 것은 이게 학문 공동체를 넘어서 운영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라든가 학생들의 어떤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코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학문 체계 구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대학이 당면한 하나의 현실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제는 학문 단위 체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교수님들께서 진심으로 학생들을 그 사랑하고 학생들 미래를 걱정한다 그러면 교수님들께서 모이셔가지고 자 우리나라에는 이 학문 분야는 5개 대학에 교수님들 한 대학에 10명씩 해서 학생 정원은 한 200명 남겨놓고 나머지 1,300명은 다른 걸 공부해라. 우리도 다른 걸 연구해서 가르칠게. 이게 올바른 학자로서 스승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중에서 각 대학이 선택과 집중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되나. 요즘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융복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 대학이 저는 고민하시리라 생각하고 있고 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실상 외국 대학으로부터 그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오히려 나가는 것보다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다 할 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한국 대학의 세계화를 위해서 좀 지원을 해주시고 법적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걸 풀고 또 할 수 있도록 많은 여건을 제공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또 그러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규제가 상당히 많은 것이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입니다. 그 규제 중에서도 특히 많이 우리가 논하는 것이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특히 재정적인 문제, 다른 그 세계화라든가 있어서 행정적인 문제 이런 게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 대학을 어떻게 지원해 주실 것인가. 이제 우리나라 대학을 우르문 아래만 가둬놓으면은 우리나라의 미래도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전제하에 보다 적극적인 그 대학 지원 정책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질 것인가 볼 때 지금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대학 교육의 미래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는 컨버전스, 우리가 융합 또는 융복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거 모든 요즘에 학문에 있어서는 융복합을 어떻게 해서 창의적인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 하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우리가 어떻게 그 세계화를 해서 우리나라 교육 시장을 넓히느냐, 이게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뭐냐, 오픈 앤드 라이프롱이라고 정리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무크 등 오픈 소스 강의 체계가 이제는 점차 확대돼서 피터 드러커 같은 분은 이미 10년 전에 앞으로 30년 내에 현재와 같은 대학 시스템은 붕괴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저 영향에서 조금은 좀 시차를 두겠지만은 결국은 저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학이 평생 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모습을 갖춰가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바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그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요즘에 그 대학 교육, 고등교육의 가장 중요한 스팀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전문적인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 그 저희 생각이고, 우리 대학은 이런 모습을 갖춰가고자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크, 이거는 이제 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학들도 지금 K 무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점차 대학들 간 연합을 해서 정말 세계적인 강의,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강의를 무크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그 대학에서 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그 선택하는데 컨텐츠 및 학습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렇게 되면은 사실은 교육 수요자는 저는 학생과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교육은 교육 진정한 수요자인 학생과 사회의 요구에 끊임없이 연구하고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대학은 지식의 단수 전달이 아닌 멘토링이라든가 연구, 토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리고 그러한 스킬을 전수하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 특성화된 교육을 받고 학생들이 사회 경쟁력이 나가는 그러한 교육 제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